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최근 북한에서 문을 연 그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에 대한 소식들입니다. 북한 매체에서는 세계적 해안 도시, 인민의 휴양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또 남한 언론도 그 규모나 시설에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통해서 이게 과연 어떤 곳인지 그 핵심만 딱 뽑아서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는 제공된 자료 속 정보만을 다루고요.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지난 6월 24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해서 준공식을 열었고 7월 1일부터는 내국인들한테 개방했다는 게 일단 팩트죠. 네, 그게 기본 사실이고요. 근데 북한 매체 보도를 보면요. 이게 단순한 개장이 아닌 것 같아요. 사회주의 문명의 축도다. 동해 명승의 천지개벽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가 노동당 창건 80주년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이게 인민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 점을 아주 강하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인민 대중제일주의 사상, 그러니까 인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이런 사상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거든요. 인민대중제일주의. 네. 그리고 원래 갈마반도 명사심리가 자연환경이 좋잖아요. 거기에 세계적인 수준의 시설을 더했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세계적 수준이라. 그 규모부터가 좀 압도적이긴 한 것 같습니다. 자료 보니까 명사심리 해변 따라서 건물이 수백 동이 들어섰고 총 면적이 14만여 제곱미터래요. 와, 144만. 네. 그리고 숙박시설만 해도 약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고요. 해수욕장은 하루에 4만 명까지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루 4만 명이요? 네. 남한 언론 보도에 나온 안내도를 보면 명사심리 휴양구역 1, 명사심리 휴양구역 2 이렇게 구역까지 나눠놨을 정도라니까요.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네, 규모가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제 그 시설 면면을 좀 들여다보면요. 그 세계적 수준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북한 매체는 독특한 형태의 호텔, 여관, 그리고 다양한 물놀이 시설, 체육 오락 시설 이런 걸 언급하는데요. 남한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내용이 훨씬 더 풍성해져요. 더요? 네. 예를 들어 평양 옥류관 분점 있잖아요. 네. 그거부터 해서 불고기 식당, 카페 같은 청량 음료점, 인삼 찻집, 맥주집까지 식당가도 엄청 다양하고요. 옥류관 분점까지요? 네. 그리고 해양 스포츠 장비 대여소나 아마 패러세일링으로 보이는 그런 낙하산 시설, 미니골프장, 테니스장, 영화관, 극장, 백화점, 심지어 약국하고 진료소까지 갖췄다고 하니까요. 와... 그야말로 뭐랄까 모든 걸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복합 리조트 단지 이걸 목표로 한 것 같아요. 정말 없는 게 없는 도시를 새로 만든 느낌이네요. 그쵸. 북한 쪽 자료는 또 인공모시나 낚시터 그리고 수십 종, 수십만 그루 나무를 심어서 조경까지 신경 썼다는 걸 또 강조하고 있고요. 이야, 근데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2018년에 시작해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완성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북한 매체는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뭔가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북천 너체 보도의 핵심은 딱 그거예요. 어려움 속에서의 자력갱생. 자력갱생. 네, 군인들하고 주민들의 대중적 영웅주의다, 견인불발의 투지다 이런 걸로 적대 세력의 고립 압살 책동, 또 자연재해, 보건위기 이런 온갖 난관들을 다 극복하고 자체 힘으로 완수했다. 이걸 엄청 강조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이었던 걸로 묘사됩니다. 그 김 위원장이 현장 지도를 여러 번 했다는 얘기 말인가요? 네, 바로 그거죠.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첫 삽을 뜬 이후에 여러 차례 현장을 직접 찾아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정말 아주 세세하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세세하게요? 예를 들면요. 건물 높낮이 조화라던가 건물들 사이의 동선 연결, 예술성 같은 미적인 부분은 물론이고요.
50년, 100년 후에도 문제없을 그런 시공 품질 확보, 또 이용자 편의를 위한 보행로나 자전거 도로, 심지어 야외 시계 설치까지 언급될 정도예요. 와, 야외 시계까지요? 정말 꼼꼼하게 챙겼네요. 그렇죠. 기술적인 부분도 좀 흥미로운데요. 거기가 이제 모래나 갯벌 같은 좀 약한 집안이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고층 건물을 세워야 하니까 택수 기초공법, 침강정이나 말뚝기초 이런 걸 썼다는 점, 또 해일 피해를 줄이는 설계라던가 친환경 건축 기술, 에너지 절약 기술 같이 여러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이 과학기술적으로 기여했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대중적 영웅주의라는 그런 구호와 함께 이런 첨단 기술 적용 사례가 같이 언급된다는 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념적인 구호랑 실제 기술력이 함께 강조되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 막대한 자원이 투입한 시설,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요? 현재는 내국인 대상이라고 하지만 북한 매체에서도 국내외 손님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좀 궁금한 지점이죠. 일단 남한 언론에서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7월 7일에 러시아 관광객들이 첫 외국인 단체 방문객이 될 거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아, 러시아 관광객이요? 네. 다만 이제 현재 평양하고 블라디보스토크 사이에 다니는 항공편 운항 횟수나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외국인 관광객을 아주 대규모로 유치하는 데는 아직 좀 현실적인 제약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유치 의지는 보이는데 실제 규모는 좀 지켜봐야 한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아직은 그런 단계로 보입니다. 자, 오늘 저희는 이렇게 북한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에 대한 여러 소식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이게 북한 내부적으로는 체제 선전이나 인민생활 향상 이런 명분을 내세운 대규모 성과로 포장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또 외부적으로는 관광을 통해서 외화를 벌거나 교류를 확대하려는 그런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힐 수 있는 지점들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 자료들을 쭉 접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글쎄요. 북한이 그렇게 강조하는 인민을 위한 선묵이라는 그 선전하고 이 거대한 관광지구가 앞으로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또 채워질지,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북한 사회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점들을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순한 휴양지 건설,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